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오늘 어떤 걸 해보려고 이 서울 한복판에 나와 있느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를 정말 연비가 잘 나온 차로 한번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정말 많이 막히는 도로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제일 막히는 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 신설동부터 해서 세종로 사거리 쪽에 있는 요 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히거든요. 그 정말로 많이 막히는 도로를 어떤 차로 가볼 거냐, 르노에서 새롭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그랑클레오스 누아르 차량입니다. 차 이거 딱 받는 순간 와, 너무 멋있게 잘 나왔다, 아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지 라는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그런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판 모델이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 판매할게요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판매가 완료됐대요. 999대가 다 나갔대. 그래가지고 이 차를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살려면 누군가가 샀던 한정판 모델을 중고로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 누아르 차량이 저한테는 정말 멋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 부산 왕복을 하면서 리터당 연비가 거의 20km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도로에서는 도대체 연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서울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누아르 에디션이 일반 버전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요, 이 그릴 부분에 보면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누아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트림 에스프리 알핀 밖에 안 나오거든요. 에스프리 알핀에 보면은 파란색 포인트들이 이 그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그릴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 원래 이 범퍼 쪽에 있는 이 가니쉬도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파란색 포인트도 모두 검정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여기 측면에 있는 휠이죠. 기존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크롬색으로 해서 효과를 줬었는데 그런 것들 모두 제거하고 올리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색 밖에 없어요. 여기서 검은색이 아닌 걸 찾아보라 그러면 여기 볼트너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캘리퍼 요 정도만 이렇게 다른 색이 있고 전부 다 검정색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누아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보면 요 스텝 게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스텝 게이트가 사실은 원래 돈을 꽤 많이 받는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요 스텝 게이트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이 후면부 가니쉬 파란색으로 효과를 줬던 것도 검정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요, 이쪽에 있는 사이드 가니쉬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색깔도 파란색이었는데 이것도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이 범퍼 쪽에 달려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를 해줬어요. 무거운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트렁크에다가 넣고 내리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기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공항 갔다가 캐리어를 내리다가 여기를 살짝 긁어먹었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플레이트 같은 걸 하나 덧대줌으로 인해서 차량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실내에서 다른 점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오면은 일단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기 르노의 가장 기본 페이지, 이 배경화면이라고 하죠. 이 배경화면을 검정색으로 바꿔줬어요. 원래는 르노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요걸 이렇게 검정색 화면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몇 가지 살짝 바뀐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누아르 모델 전용 카메트가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페달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뀐 페달까지 해서 이 누아르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뀐 점들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리미티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정판이잖아요. 한정된 수량만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판다 그러면 100개 중에 몇 번째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적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총 999대 중에 70번째 르노 그랑콜레오스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증명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의 느낌을 잘 자아낼 수 있는 요소들을 군데군데 넣어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누아르가 일반 모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그런 것들도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림의 최고 옵션 대비해서 가격이 55만원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 55만원 안에 여러가지 검정색 트림으로 바꿔준 것들도 있지만 저 스텝 게이트부터 해서 트렁크에 있는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한 5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따서 보면 한 4,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제작을 해준 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누아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정체 구간이 심한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요 안암에서 시작을 해서 신설동을 갔다가 세종로 사거리를 찍고 다시 목동까지 갈 겁니다. 서울 시내 단 몇십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만 보니까 1시간 반인가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차량 관련된 정보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현재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 모두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하도록 하고요. 오, 1600km 탔는데 14.1km가 나왔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초기화해 주도록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꿔줘야겠죠? 에코 모드로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 경로를 봐야겠죠? 이거 실화냐고. 지금 3시 17분이거든요 완전 막히는 퇴근 시간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와, 미쳤다. 최종 목적지 목동 종합운동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전체 경로를 한번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1시간 6분 17km. 이거 실화냐고. 극악의 번잡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렇게 꽉 막힌 도로에서는 얼마나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가고 있어요.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너무 고속도로 위주만 이렇게 타다 보니까 시내에서 탈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달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걸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전기로 바로 딱 스타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한 모터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무려 100kW랑 60kW짜리 모터 2개를 넣어줍니다. 100kW면 순수 마력 HP로 바꿨을 때 보통 한 130마력 정도가 되거든요. 130마력이면 어느 정도냐면 요 앞에 아반떼 있죠? 1.6L 자연흡기 넣은 이 아반떼가 123마력이에요 그것보다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시내 다니기에 충분하죠. 굉장히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 깊이 밟더라도 엔진이 굳이 켜지지 않고 모터 힘만으로 쭉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심에서 주행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집에 이제 완속 충전기도 있고 여러가지 전기차를 몰기에 적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근처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동차를 모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도심 주행에서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랑콜레오스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랑콜레오스의 판매량이 미쳤죠? 한 달에 5,000대 6,000대씩 팔아버리는 자동차가 돼버렸어요. 르노에서 한참 전성기라 그래가지고 QM6 가지고 엄청 팔 때도 브랜드 통으로 했을 때 한 달에 2,000대 3,000대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이 그랑콜레오스 하나만 가지고도 5,000대 6,000대를 팔아버려요. 이런 그랑콜레오스 누아르 같은 특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것도 그래서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정도만 해도 생각보다 조금 덜 막히는 것 같은데 요 앞에부터는 이제 완전 빨간색의 향연이거든요. 진짜 막히는 구간에서는 도대체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 제가 그랑콜레오스를 가지고 출퇴근도 좀 해보면서 여러가지 이렇게 타봤는데 이 모터 출력이 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대체로 시내 주행에서 주행할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터 출력이 좀 낮으면 공차 중량이 한 1.7톤 정도 넘어가는 이런 중형급 SUV 정도에서는 엑셀이 조금만 깊이 밟아도 바로 엔진 시동이 걸리면서 연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도 높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도 한 1.6kWh 정도로 하이브리드 치고는 높은 배터리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엑셀을 밟았을 때 쭉 뿜어져 나오는 토크감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랑콜레오스로 처음 하이브리드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들은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자동 미션이 메인으로 구동을 하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랑 모터가 약간 보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는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배터리에 전기를 채우기 위해서 엔진을 굴리는 듯한, 그러니까 직렬형 하이브리드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모터 출력이 강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모터로 차를 구동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여러 대 거쳐서 그랑콜레오스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전기차를 평소에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 전기
전기차의 느낌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형 SUV 전기차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조용하고 정숙하고 떨림 없고 진동 없고 이런 차량들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 그랑콜레오스를 접해보고 시승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직접 구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연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얼마 오지도 않기는 했지만 아니 11.8km/L가 나왔어. 아직 제대로 주행을 안 해서 그런 거겠죠? 저 지금 이거 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도로 상황이 완전 빨간색이 연속이에요. 굉장히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비가 왜 11.8km/L가 나왔지? 2.3km 밖에 주행을 안 해서 그런가?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주행을 해보고 한 중간 정도 갔을 때의 연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시내 주행에서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신촌역 부근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동 운동장까지 대략 한 30분? 7km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퇴근 시간이랑 점점 가까워져서 그런가? 실화냐고? 아니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 차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서울에 사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 한 10km 가까이 주행을 한 것 같거든요. 연비나 이런 것들 일단 한번 봐볼까요? 12.5km/L가 나왔습니다. 주행거리가 10.8km인데 48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어요. 야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안암에서 출발해서 신촌까지 오는데 50분 걸린 겁니다. 야 이거 지하철로 오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 2호선 타고 왔으면 지금 집에 갔어 지금. 정말 막히는 길이다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하이브리드 정도나 되니까 10km 이상 나오는 거지, 이거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가지고 와서 똑같이 테스트하면 이거 한 절반 나올 것 같아. 이거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똑같은 길을 내연기관 차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체크를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시내도를 한 50분 정도 주행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에너지 흐름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조 모터를 구동시켜서 보조 모터에서 발생시킨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넣고,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가 구동용 모터를 물려서 자동차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보통 시내도로를 주행할 때는 이런 에너지 흐름도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혼다나 이런 브랜드에서 나왔던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이렇게 구동을 했어요. 엔진을 굴려서 구동축에 맞물리는 게 아니라 엔진과 모터가 맞물리고 그 모터로 인해서 발생시킨 전기를 배터리에다 저장시키고, 배터리에서 남아있는 전기를 구동용 모터랑 연결시켜서 구동용 모터가 바퀴를 굴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병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만큼은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을 위해서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 구동을 하고, 고속도로를 올라간다거나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원할 때에는 3단 멀티기어 박스를 이용을 해서 변속기와 엔진을 물리고 그게 구동축으로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기를 구동용 모터랑 연결을 시켜서 또 구동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의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도로를 주행할 때만큼은 급가속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구동용 모터 하나만 가지고 운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운행할 때의 장점이 뭐냐면, 구동을 할 때에 있어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회생제동을 이용하는 전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조금 더 부드럽게 전기차처럼 스무스하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엔진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감이 된다는 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동이 제일 큰 단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내도로를 주행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고속도로를 타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도로를 주행할 때 생각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보여줍니다. 서울을 주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깔려있던 도로에 땜빵을 해서 그냥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고르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런 오돌토돌한 길을 주행할 때에도 부드럽게 주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을 고속도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느낌을 주지만 시내 도로를 주행할 때는 요 차를 거르는 능력을 굉장히 잘 탑재하고 있는 중형 SUV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랑콜레오스 시내 도로에서 벌써 거의 50분 넘게 1시간 가까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편안하고 스무스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가족들이 사용하는 패밀리 SUV로는 진짜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이 그랑콜레오스는 여러가지 하이브리드 회생제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최대의 연비를 뽑아내기 위해서 높음 단계로 회생제동을 놨고요. 외부 온도는 23도입니다. 외부 기온이 한 23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더워요, 실내는. 그래서 21도의 공조는 2단계 오토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 종합운동장까지 21분 정도 남았다고 해요. 지금 55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는데 아직도 21분을 더 주행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목동 종합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최종 연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 목동 종합운동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동 야구장, 목동 경기장 이렇게 나오죠. 여기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출발할 때 시간이 3시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는데 벌써 도착하니까 4시 반이 됐어요. 야, 서울은 미쳤다. 와, 대단합니다. 예,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 존경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에코 모드로 달리다 보니까 8.4km 정도를 아꼈다라는 것도 표현해 주네요. 자, 그러면 최종 연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엔진이 켜지기 전에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비는 15.2km/L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연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18.7km를 1시간 16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5km/h 속도로 주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행했던 환경들을 좀 정리를 쭉 해서 보자면 처음에 안암에서 신설동 찍고 세종로 사거리 갔다가 한 신촌까지만 하더라도 차가 진짜 너무 많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가다 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연비가 한 12km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12km도 정말 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너무 많이 막혔고, 그리고 신촌을 벗어나서 성산 쪽으로 좀 빠져서 그래도 좀 정속 주행이 살짝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연비가 그래도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랑콜레오스가 인증받은 시내 연비가 14.8km/L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꽉 막힌 도로를 지나왔는데 15.2km를 달성한 거니까 역시 공인된 연비보다는 좀 더 잘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연비 진짜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가 달린 도로를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도로에 뽑혔었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연비가 나왔다는 건 그랑콜레오스 정도면 정말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패밀리 하이브리드 SUV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누아르처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오면 그 가치가 조금 더 더해지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이렇게 그랑콜레오스 누아르를 한번 도심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18km를 1시간 20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5km의 연비를 뽑아주는 정말 효자 같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아르같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더해지면 내가 이 자동차를 볼 때마다 뭔가 이 명품 가방을 하나 갖는 것 같은 그런 흡족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우리 이제 차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요즘 그랑콜레오스가 괜찮더라 라고 했을 때 내무부 장관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그런 흡족한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지비, 외관도 멋있고 가족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중형급 SUV에다가 하이브리드도 보니까 절세 혜택도 있어요. 8박 미니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그랑콜레오스가 정말 만족스러운 차량이다 보니까 누아르 에디션처럼 999대 한정으로 나온 차량도 단 며칠 만에 완판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누아르 에디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